조국 수사에 예. 대한 뭐 이것이 검찰에 의한 탄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었던데 파도 나오고 또 하는 것도 없어서 지속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다가 결국 나온 것이 표창장 위조 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조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사다라고 사람들이 규정을 했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걸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데 그 시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서 저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자식에 대한 관심사가 적어도 저처럼 조금 뭐 빨간 연필로 가필해 주거나 문장을 고쳐주거나 하는 이 정도지 없는 사실을 문서를 위조하고 했던 저 부부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아직도 저렇게 온정을 베풀고 아주 떠받든다 하는 사실은 네, 후원금 같은 정경심 영치금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치금이요? 그러니까 수감된 분이 쓸 수 있는 돈 이게 영치금이잖아요. 외부에서 뭔가 이렇게 주면 이건데 자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여러 가지 보도들이 있는데 뭐 자료 출처도 나와 있고 뭐 보도된 곳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정경심 교수 영치금 조선일보 요 보도에 따르면 영치금이 1등이래요. 최근 2년간 받은 영치금이 2등인데 2억 4천이 넘어요. 2등 뭐 어떤 분이 받았겠죠. 근데 여기는 1억 조금 더 되는데 2배가 넘는 거예요 차이가. 그러니까 4천만 원 정도까지가 이제 상위 10위까지인데 1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음도 보겠습니다. 몇 가지요. 그럼 이렇게 많은 영치금이 온 거는 최근에 보면 무슨 정교수 변호사비 십시일반 후원활동 동참 장려 그래서 뭐 영치금 인증 뭐 이렇게 보내신 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동안. 그리고요 오늘 오전 기준으로 영치금 보관액은 188만 원. 이건 그러면 아까 2억이 넘는 돈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자 그럼 이 얘기 좀 해보죠. 자 정경심 변호사 영치금과 관련하니까 정경심 변호사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인데 지금은 180만 원. 그럼 아까 2억.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돈의 관계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형집행법이 있거든요. 예. 형집행법에 보면은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수용자한테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죠. 예, 수감되신 분한테. 네, 수감된 사람한테 금품을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네네, 뭐 돈도 줄 수 있고 물건도 뭐 책도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뭐 시설의 안전을 해할 때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소장이 수용자한테 돈 주는 거를 허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법무부의 그 규칙이 있는데 뭐냐면은 영치금품 관리 지침이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받으면 영치금이고 물건으로 받으면 영치금품인데 예. 그런데 교정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개인당 300만 원으로 그 관리 지침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영치금을 갖고 있는 최대 액수는 일단 300만 원까지다. 네네, 300만 원까지만 이제 예. 그 수용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 가지고 뭐 하냐면요. 예. 되게 간식들 많이 사 먹어요. 뭐 과자도 사 먹고. 그 안에서 네네. 개인적으로 쓰는 거군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도 과자 사 먹을 수 있고 뭐 소세지도 많이 사 먹고 뭐 초콜릿도 사 먹고 뭐 물건도 사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담요 같은 거 추우니까 그걸 사기도 하는데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이야기된 것처럼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해당 교도소나 뭐 구치소가 거래하는 은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예컨대 이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왔다는 거니까 정경심 교수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입금하고 보관한 다음에 이거를 언제 주느냐? 석방할 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그 중간에 뺄 수는 없는 거예요? 중간에 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년 동안에 2억 4천이라고 하면 월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24개월이니까 2억 4천 줬다라고 하면은 2억 4 그 한 달에 1,000만 원씩 들어왔다는 이야기인데 예. 뭐 저 말이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 수감 생활 많이 하셨으니까 예. 좀 있으면 이제 석방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석방되면은 그때 나머지 돈 뭐 2억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예. 그 돈을 아마 지급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용기 의원님, 액수로 보면은 굉장히 거액이에요. 그러면 이건 영치금이 아니라 거의 후원금 수준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뭐 후원금 수준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1년에 국회의원들께서는 1억 5천 후원금이 한도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2년이니까 거의 뭐 버금가게끔 온 것 같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뭐 정치 후원금으로도 봐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예. 사실 그 여전히 이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수사가 정치적인 수사다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더러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께서는 이제 정치적인 논란으로서 변호사비라도 낼 수 있게끔 도와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후원금을 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정경심 교수에 대한 뭐랄까요? 지원? 지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지지기보다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기 전에 제일 먼저 크게 작용했던 것이 조국 수사에 예. 대한 뭐 이것이 검찰에 의한 탄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시작을 했었던데 파도 나오고 또 하는 것도 없어서 지속적으로 별건 수사를 하다가 결국 나온 것이 표창장 위조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것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조국을 무너뜨리기 위한 수사다라고 사람들이 규정을 했던 것이고 여기에 힘입어서 여전히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는 정경심 교수라고 믿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후원금 조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영치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보도 내용이 맞다는 전제를 하겠습니다. 이거 따르면 지금 영치금 1위예요. 2억 4천이 넘었어요. 최근 한 2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받았던 이 영치금 액수가. 그럼 신성범 의원님, 이 액수를 보면 여전히 조국의 강은 못 건너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저분들 지지하는 분들한테 조국의 강은 건너지도 않았고 건널 수도 없고 자기 확신의 근거죠. 근데 정확한 사실은 검찰 수사의 시작은 어찌됐든 간에 보면 제가 보기에는 어디 좋은 학교 나오고 학벌 좋고 좋은 직업의 고위직이 저렇게까지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고 만들고 경력을 만들어서 저렇게 아들, 딸을 대학에 보내려고 했던 저 행태는 상식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예. 출발이야 뭐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이야기를 했다 예. 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저걸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데 그 시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에서 저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사실은 자식에 대한 관심사가 적어도 저처럼 조금 뭐 빨간 연필로 가필해 주거나 문장을 고쳐주거나 하는 이 정도지 없는 사실을 문서를 위조하고 했던 저 부부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아직도 저렇게 온정을 베풀고 아주 떠받든다 하는 사실은 뭐라 그럴까 저로서는 굉장히 좀 납득하기 힘든 심리 상태다라고 정기환 감히 교수님, 말씀드려요. 정기환 교수님, 지금 이런 영치금 관련된 보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은 딸인 조민 씨가 참석한 가운데 북 콘서트가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한다 그래요.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뭐 지지자들의 십시일반 또 뭐랄까 또 확증 편향에 기초한 뭐 여러 가지 그 또 행태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은 둘째치더라도 저는 그 조국 그 전 장관의 부인인 이른바 정경심 전 교수의 행태 이를테면 저는 영치금 계좌번호를 공개하고 또 감사 인사를 전하는 어떤 방식으로 보여졌던 이 행태는 정말 저는 이 정상 참작의 여지가 별로 안 보인다. 그 계좌번호도 뭐고 감사인 이런 게 있었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이 됐던 영치금을 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낼 수 있게 이걸 받았다. 그렇습니다. 받은 사람에게 또 감사 인사도 하고 이런 행태가 과연 지금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군사독재 시절에 지금 민주화운동 인사하고 양심수입니까? 정기심 전 교수가? 지금 저는 보면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내용이 숫자가 맞다면 지금 여기도 뭐 유상범 뭐 의원실 뭐 이렇게 자료 출처이고 여기 보도 내용 출처도 있는데 1위와 2위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압도적인 거예요. 그 액수가 지금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의 어떤 상황을 보고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오히려 더 부끄럽게 하는 저는 행태로 보여집니다. 정옥진 변호사는 아까 잠깐 영치금 설명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게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지금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심 교수가 뭐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핫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입시 비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는 채용 비리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정경심 교수가 건드려가지고 결국은 조민 씨 같은 경우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기가 어려운 의대까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들이 정경심 교수, 조국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마음을 갖다가 보내주겠다. 저 2억 4천만 원이라고 한 돈이 누가 뭐 1억씩 그렇게 냈겠습니까? 5만 원, 10만 원께 17만으로 그렇겠죠. 모인 그런 돈인데 예. 그만큼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전용기 의원님, 뭐 한 30초 정도 시간이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이나 이런 활동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좀 부담입니까? 아니면 별 요새 신경 안 쓰는 분위기입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들의 억울함을 푸는 활동들로 인해서 북콘서트도 열고 예.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뭐 큰 부담이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예. 많은 언론에서 여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